pire de ce qu'on a fait. On retrouve sur le terrain, soit on les laisse jouer au con, soit on y va, on met un peu d'intensité, on rentre dans les duels et on fait autre chose les gars. C'est une finale de Coupe du Monde. C'est fait. Ils ont mis 2 buts, on a mené 2 buts. Ah, on peut revenir hein. Ah, les gars, c'est tous les 4 ans un truc comme ça. 파리 스쿼드엔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언론을 통해 파리 선수들의 관계성이 특히 부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표팀에서 리더의 역할을 했던 음바페, 네이마르가 클럽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2명은 상당한 세대의 차이가 나며 각각 자국의 슈퍼스타라는 것입니다. 남미나 유럽의 대표팀에선 선후배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이마르에게 기념사진의 가운데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한 히샬리송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체육계 문화와 일치합니다. 퍼디난드의 자서전에서 요즘 세대에 대한 저격 부분에 등장한 내용은 비디치 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후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 또한 분명한 선후배 문화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브라질 대표팀은 네이마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선수가 뭉쳐 있습니다. 스쿼드의 상당수 선수는 어린 나이부터 브라질의 아이돌이었던 네이마르를 동경하며 자랐고 그들은 대표팀에 합류하고 네이마르의 호위무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어느 대회보다 메시를 통해 완전한 원팀이 되었던 카타르 월드컵의 아르헨티나와 일치합니다. 네이마르와 메시는 자국 대표팀에서 에이스이자 라커룸의 리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고 브라질의 이번 월드컵 댄스 퍼레이드는 그들 나름의 팀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었으며 중심에는 네이마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의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2018년 월드컵 우승 당시 팀에는 음바페와 그리즈만이 동시에 있었고 포그바라는 개성 강한 캐릭터까지 있었습니다. 라커룸의 리더는 캡틴 요리스가 돼야 마땅했지만 요리스는 라커룸의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유형의 주장이 아니고 경기에 대한 발언을 자주 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런 프랑스 대표팀이 원팀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루라는 남자의 존재입니다. 어쩌면 지루 대신 벤제마가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역할을 지루는 해냈습니다. 그와 음바페는 대표팀에서 득점을 다퉈야 하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린 음바페의 순간부터 지루는 그와 경기로 경쟁하지 않았고 음바페의 결과를 극찬했으며 그의 재능에 대한 기대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로 무려 124경기에 출전한 지루는 프랑스의 주인공이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벤제마의 백업이었고 벤제마가 대표팀에서 제명되자 주전으로 도약했습니다. 디디에 데샹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한 프랑스 대표팀에서 지루는 주인공 욕심이 없는 스트라이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프랑스는 압도적이었고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무패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1년 처음으로 음바페와 지루의 불화설이 보도되었습니다. 불가리아와의 친선 경기 이후 지루의 인터뷰가 시발점이었고 음바페 또한 인터뷰로 화답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는 카타르에서 월드컵 2연패에 실패했습니다. 파리 훈련장 네이마르와 음바페는 대부분 좋은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상상 이상으로 극성이고 가십성 기사 또한 한국 인터넷 뉴스만큼 많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만 읽으면 음바페와 네이마르는 마치 철천지 원수로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라커룸의 리더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리의 주장 완장이 마르키뉴스에게 부여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팀은 음바페, 네이마르가 같이 뛰는 내내 둘 중 한 명을 주장으로 선임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는 프랑스 문화와도 조금은 연관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분명 선후배 문화가 존재하며 한국어만큼은 아니지만 부합 뒤의 차이로 발생하는 나름의 존댓말, 반말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선후배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자기 주장과 경력, 이를 뒷받침하는 실력입니다. 학교에서도 학기가 시작되면 곧 리더가 나타나고 그를 중심으로 학교의 여러 가지 학생 행사들이 기획되곤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학생의 의견이 채택되고 그는 대체로 가장 많은 업무를 맡으며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한국에선 반장을 뽑아 리더를 미리 정하곤 하지만 프랑스 학교에선 자연스레 리더가 발생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듯 싶습니다. 즉, 실력에 자신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과가 승리면 영광, 패배라면 책임을 지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음바페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유소년을 포함해 단 한 번도 프랑스 밖에서 장기 거주한 적 없는 완전한 프랑스인입니다. 월드컵 라코룸에서 강력한 주장을 펼쳤던 음바페가 연령별 무대 내내 어떻게 성장해왔고 라코룸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네이마르는 호나우두, 지뉴, 히바우두, 카카 등이 은퇴한 브라질 축구의 암흑기에 나타난 슈퍼스타입니다. 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선수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스타들에게 분산됐던 브라질 국민들의 시선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오직 네이마르를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이는 브라질 대표팀 역사에서 상당한 특이점에 가깝습니다. 호마리오 시절에도 베베트가 있었고 호나우두에겐 히바우두가 있었으며 지뉴에겐 카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의 어린 시절 라이벌들 무우라와 오스카는 대표팀 스쿼드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네이마르와 음바페라는 나름의 스토리를 가진 자국의 슈퍼스타들이 한 스쿼드에 있다는 것은 경기력의 측면에선 축복이지만 라코룸에선 충분한 문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역사 내내 챔스 우승을 거둔 레바민이 아니고 스타 선수들을 하나로 묶을 클럽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두 명 모두 엄청난 승부욕을 가진 선수들이고 챔스 우승에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용모상박입니다. 결국 키포인트는 루이스 엘리케입니다. 파리를 스쳐간 포치, 투헬 등의 감독과 비교해 엘리케가 가진 가장 큰 이력은 바로 슈퍼스타 출신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케는 레알 바르샤라는 언제나 자국의 리더들이 집합된 클럽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스타들이 가득한 라코룸을 겪은 감독이고 위대한 주장들과 뛰었으며 자신이 바르샤의 원장을 차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본 현존하는 감독은 펩 과르디올라, 지네딘 지단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음바페의 이적설이 뜨겁지만 가장 최근의 인터뷰에서 그는 적어도 올 시즌은 파리에 남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J'ai déjà répondu à cette question. J'ai dit que voilà, mon objectif était de continuer au club, de rester au Paris Saint-Germain. C'est ma seule option pour le moment. Donc je suis très prêt et prêt à revenir à la reprise. Comme j'ai déjà dit, il souhaite que je reste à Paris, mais mon objectif est de rester. Donc je pense qu'on est sur la même longueur d'onde. 음바페의 늦은 훈련 합류는 한국 언론에서 이적에 대한 불을 지피기도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국가 카메룬의 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On a pas mal de projets. J'ai déjà commencé avec certaines écoles, mais on a des projets encore plus importants, certains dont on ne peut pas dévoiler tout de suite parce qu'on attend que ça commence à voir le jour. Mais voilà, je sais qu'il y a pas mal de choses qui se préparent. On est en train de bosser dur pour qu'il y ait un avenir radieux au Cameroun. Pouvoir échanger avec le Premier ministre, on a échangé de pas mal de choses, pas mal de projets. Je l'ai remercié, j'ai exprimé toute ma gratitude de pouvoir me recevoir, toute ma joie d'être ici et c'était réellement un plaisir de pouvoir échanger avec lui et avec toutes les personnes qui composent sa délégation. 파리의 배경은 이강인이 과거에 뛰었던 어느 팀과도 다른 색깔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오래 거주하며 스페인어를 익힌 네이마르, 비교적 나이가 비슷한 음바페, 두 명 모두 파리에 남는다는 전제하에서 이강인과 많은 소통이 필요한 공격수들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와 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22살의 이강인은 앞으로 오랜 시간 빅클럽에서 뛸 확률이 높고 빅클럽에서 두 명의 리더가 존재하는 라코룸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경기장에서 펼쳐지지만 전술을 포함한 경기의 준비는 경기장 밖에서 일어납니다. 슛돌이의 파리 적응기는 챔스 우승을 말해왔던 그의 오랜 꿈을 위해 당연히 스쳐가는 과정이고 빅클럽 라코룸의 침묵과 싸움, 화해의 경기, 주장과 감독의 역할을 지켜보는 것은 외부에선 배우기 힘든 특권입니다. 훗날 이강인이 라코룸의 리더가 된다면 올 시즌 프랑스와 브라질 에이스가 함께하는 희노애락과 프롬트, 언론의 역할까지 모두 지켜본 경험은 거대한 자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대한민국 대표팀의 또 한 명의 위대한 주장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